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72세 이순자 씨는 그날 아침 은행에서 도착한 문자를 아들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3,800만 원 대출 연체 안내.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 하지만 은행에서 확인한 바로는 분명히 순자 씨 명의의 대출이었습니다. 도장도 서명도 모두 진짜 같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어머니 명의로 이런 짓을? 하지만 순자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순자야, 오늘도 산책할 거지? 이순자 씨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셨습니다. 남편 김철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흘렀지만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순자 씨는 남편의 사진에 인사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연금 120만 원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은 빠듯했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들 김민수 씨와 며느리 박지영 씨가 들렀습니다. 두 분은 언제나 정중했습니다. 생필품도 가져다 주고 안부도 물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같은 건 괜찮으시죠? 부족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민수 씨의 말에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아직은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든든했습니다. 우리 민수는 참 효자구나. 며느리도 착하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아들의 방문 횟수가 늘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거 어디 두셨는지 아세요? 왜 그런 걸 찾니? 아, 어머니 명의로 된 보험이나 적금 같은 거 정리하려고요. 요즘 금리도 좋은 상품들이 많다던데. 순자 씨는 의심 없이 서류들을 내주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알아서 해주니 고맙구나. 며느리도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노인분들 타겟으로 사기가 많다던데. 저희가 미리미리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순자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고 10년 넘게 함께 지낸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순자 씨는 몰랐습니다. 아들 민수 씨가 요 몇 개월 사이 사업이 기울어져 득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보, 정말 어머니 명의로 해도 괜찮을까? 지영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민수 씨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 금방 갚을 수 있고 어머니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어. 어차피 나중에는 다 내가 물려받을 거 아냐.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그날 아침 순자 씨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누구지? 순자 씨는 안경을 쓰고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대출 연체 안내 김순자님. 대출금 3,800만 원의 이자가 연체되었습니다. 빠른 상환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이게 뭐지? 순자 씨는 문자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대출. 나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민수한테 물어봐야겠다. 순자 씨는 서둘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이상한 문자가 왔는데 어머니, 무슨 문자요? 은행에서 온 건데 내 이름으로 대출이 있다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 어머니,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요즘 사기 문자도 많으니까. 그래. 그럼 빨리 와라. 걱정돼. 죽겠다. 민수 씨는 전화를 끈 지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문자를 받으셨어. 어떻게 하지? 지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어머니한테 가서 사기 문자라고 말하자. 시간을 벌어야 해. 하지만 순자 씨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직접 은행에 가봐야겠다. 순자 씨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문자를 받은 국민은행 지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어제 문자를 받았는데요. 제 이름으로 대출이 있다고.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아, 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김순자님 명의로 3,800만 원 신용대출이 실행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어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르신, 여기 보시면 서명과 도장이 다 있어요. 작년 11월 15일에 직접 오셔서 대출 신청하셨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날 여기 온 적 없어요. 하지만 서류를 보니 분명히 순자 씨의 도장과 서명이 있었습니다. 필체도 비슷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신 대출입니다. CCTV도 있고요. 은행 직원은 CCTV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마스크를 쓴 노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키와 체형이 순자 씨와 비슷했습니다. 이건 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어르신, 당시 함께 오신 분이 아들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호자도 함께 계셔서. 그 순간 순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민수가 함께 왔다고? 혹시 함께 온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30대 후반 정도의 남성분이었어요. 키도 크고 순자 씨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묘사는 아들 민수 씨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기억을 못 하시는 건 아니세요? 요즘 고령자분들 중에 아닙니다. 저는 멀쩡해요. 순자 씨는 화를 내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내가 깜빡한 건가?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 씨는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은행에 다녀왔는데 정말 내 명의로 대출이 있더구나. 전화 넘어가 조용했습니다. 민수야? 아, 네. 어머니, 그게 사실은 뭐가? 어머니, 집에서 얘기해요. 지금 가겠습니다. 순자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민수 씨와 지영 씨가 함께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민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니? 순자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영 씨를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니? 사실 제가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사정이 있었어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래서 내 몰래 내 명의로 돈을 빌렸다는 거니?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금방 갚을 거예요. 몇 개월만. 몇 개월이 문제가 아니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니? 지영 씨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저희가 알아서 갚을 거니까. 알아서 갚는다고? 그럼 왜 연체 문자가 왔니? 순자 씨가 따져 묻자 민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달이 좀 어려워서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달에는 꼭. 순자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내 명의를 도용했니? 이건 범죄야. 어머니, 범죄라니요. 저희가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거니? 어머니, 너무 화내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지영 씨의 말에 순자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 내 건강 걱정할 때니? 3,800만 원을 내가 언제 갚아? 어머니, 저희가 갚을 거라니까요. 그럼 왜 너희 명의로 안 받고 내 명의로 받았니? 민수 씨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는 제가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미리 쓰는 거죠. 지영 씨의 말에 순자 씨는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무슨 뜻이야? 순자 씨는 너무 화가 나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수 씨와 지영 씨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3일이 지났습니다. 민수 씨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최종 연체 경고 김순자님. 대출 연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은행. 법적 조치라니. 순자 씨는 무서워졌습니다.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채권 추심 업체입니다. 김순자님 계시죠? 순자 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잠깐만요. 순자 씨는 서둘러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큰일 났다. 채권 추심업체가 왔어. 어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절대 문 열지 마세요. 30분 후 민수 씨가 도착했습니다. 추심업체 직원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일단 오늘은 갔어요. 민수야, 이제 어떻게 하니? 어머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순자 씨가 평소 다니던 마트에서 카드가 막혔습니다. 죄송한데요. 카드가 승인이 안 돼요. 네. 왜요? 집에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 은행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순자 씨는 다시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내 계좌가 압류됐대. 카드도 안 돼. 어머니, 제가 해결하고 있어요. 조금만. 조금만이 아니야. 나는 당장 생활을 어떻게 해? 어머니, 제가 당분간 생활비 드릴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민수 씨에게서 생활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어쩔 수 없이 민수 씨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지영아, 나야. 문 좀 열어라. 하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영아, 민수야. 순자 씨는 한참 동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민수네 집에 아무도 없나요? 아, 며칠 전에 이사 갔어요. 이사를 어디로요? 모르겠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갑자기. 순자 씨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사를 갔다고? 나한테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 씨는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너 이사했니? 아, 어머니, 그게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니? 어머니, 사정이 복잡해서요. 어디 살고 있니? 어머니,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뭐라고? 내가 내 명의로 빚을 만들어 놓고 도망가는 거니?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해결할 거야? 민수 씨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라고? 나는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다고. 어머니,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너무 믿었나? 그날 밤 순자 씨는 남편의 사진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다음 날 또 추심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자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힌 대출도 있어요. 집을 담보로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1억 2천만 원도 연체 상태입니다. 그런 건 받은 적이 없는데요. 김순자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순자 씨는 정말로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신용대출 3,800만 원뿐만 아니라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다니. 이제 정말 죽어야 하나. 순자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잠깐, 집 담보대출까지? 이건 너무 이상해. 순자 씨는 집 안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모르게 빠진 서류가 있을까 봐서요. 그러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서류를 펼쳐보니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떼었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집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유자가 김순자에서 김민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순자 씨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등기 날짜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 내가 민수에게 집을 넘겼다고? 순자 씨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것도. 순자 씨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대출뿐만 아니라 집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넘겨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로 순자 씨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짓을?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배신감, 분노, 절망감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때 순자 씨의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생겨났습니다. 아니야.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제 제대로 해보자. 순자 씨는 옷을 정돈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동사무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일이시죠? 순자 씨는 자신이 당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 이건 명의도용이네요. 심각한 사안입니다. 정말요? 네,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명의를 도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범죄예요. 법무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고발장을 내세요. 그리고 은행에 이의 신청을 하시고요.
정말 그래도 되나요? 제 아들인데. 어르신,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쁜 일이죠. 순자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신고하려고 왔어요. 어떤 사건인가요? 제 아들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요. 아, 가족 간 명의 도용이군요. 요즘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경찰관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신고인이 피해자이고, 피신고인이 아들분이 되시겠네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고발장을 작성하는 동안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내 아들을 신고하는 게 맞나? 하지만 순자 씨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반드시 해야 해.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 경찰서를 나온 후 순자 씨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명의도용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네, 관련 서류를 보여주세요. 순자 씨는 경찰서에서 받은 고발장, 접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하셨군요. 그럼 대출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 담보대출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네, 모든 대출건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순자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끝까지 해보자. 하지만 그때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경찰서에 신고하셨다면서요? 그래, 신고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거니? 어머니, 제발 신고를 취하해 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울먹거렸습니다. 취하는 건 생각도 하지 마라. 이제 끝까지 갈 거야. 어머니! 그리고 집 등기도 언제 바꿨는지 다 알고 있다. 너 정말 나쁜 놈이구나. 어머니, 그건 변명하지 마. 이제 법정에서 보자. 순자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지영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지영 씨는 정말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신고를 취하해 주세요. 민수가 전과자가 되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다시는 이미 늦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순자 씨는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돈을 갚을게요. 전부 다 갚을게요. 언제? 어떻게? 시간을 주세요. 집도 팔고. 무슨 집을 팔아? 그 집도 내 명예 아니야? 지영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나가. 이제 법으로 해결할 거야. 지영 씨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수 씨,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한 것이군요. 민수 씨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사업이 어려워져서 급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속인 겁니까? 죄송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 명의로 총 5건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용대출 3,800만 원, 주택담보대출 1억 2천만 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800만 원, 제2금융권 대출 2,200만 원, 사채 1,500만 원, 총 2억 300만 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규모에 경악했습니다. 2억이 넘는다고? 네, 어르신. 아드님이 상당히 많은 돈을 빌렸네요. 또한 집의 소유권도 어머니 모르게 아들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기입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검찰에 송치해서 정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은행에서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CCTV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어르신 행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요? 네, 아드님이 누군가를 시켜서 어르신 행세를 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완전히 피해자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모든 대출은 무효 처리될 예정입니다. 순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몇 주 후 법원에서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김민수 피해자인 친모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 2억 3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법정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렇게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내 아들인데.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다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니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야 해.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이신 어머니께서는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순자 씨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제 아들이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처를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법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 씨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순자 씨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민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총 2억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은 즉시 원소유자인 김순자 씨에게 환원하라고 명령합니다. 순자 씨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민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알겠니?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용서되는 게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너와 내 가족을 위하는 길이야. 네, 어머니, 민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의 일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대출이 무효 처리되어 경제적 부담은 사라졌습니다. 집의 소유권도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순자 씨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씨. 아,
안녕하세요. 순자 씨는 동네 노인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 강의가 있다던데요. 네, 맞아요. 저도 들으러 가려고요. 순자 씨는 다른 어르신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아들이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주면 안 돼요. 정확한 용도를 물어보시고 서류도 확인해 보세요. 정말요? 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저처럼 당할 수 있어요. 순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니? 어머니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이것 좀 받아주세요. 민수 씨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이건 배상금의 일부예요. 아직 전부는 아니지만 순자 씨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 너는 이제 어떻게 살고 있니? 일자리를 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지영이도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그래.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순자 씨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인수야, 네, 어머니, 엄마는 이제 혼자 살 거야.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한테 의존하지 않고 말이야.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돈 문제는 너희끼리 해결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그때는 정말로 끝이야. 네, 어머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민수 씨는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제서야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이제 가거라.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안부 전화해라. 네, 알겠습니다. 민수 씨가 돌아간 후 순자 씨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저녁에 순자 씨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순자 씨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는 노인회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차근차근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내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비슷한 일을 당하신다면
절대로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72세에 새로운 용기를 냈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어르신들이 순자 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용기가 대단해요. 저도 순자 씨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순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내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 씨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예전에는 아들과 며느리만 의지했지만 이제는 많은 이웃들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야. 순자 씨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김순자, 참 잘했어.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지금 순자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순자 씨는 여전히 노인회에서 활동하며 다른 어르신들을 도우고 계십니다. 아들 민수 씨는 약속대로 정직하게 살며 조금씩 배상금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들과 통화하며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순자 씨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용기를 내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당당한 주인공이니까요.